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코디네이트란 텍스트 좌표의 약자인데요. 텍스트 코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그 그래픽스의 단계,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쉐이더를 표현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CPU와 GPU가 있고 GPU에서 프로세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메쉬에 재질을 입혔을 때, 그러니까 버텍스 각 정점에 정점이 이루어진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는 최소 단위가 삼각형의 폴리곤 형태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네모난 메쉬가 있고 그 위에 이런 삼각형 형태의 빨간 도형을 재질로 입힌다고 예를 가정을 해볼게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네 군데의 정점, 그러니까 최소 폴리곤 2개의 4개의 정점이 표현되는 부분이 버텍스 쉐이드에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3D 물체를 구성하는 정점들의 위치를 화면 좌표, 그러니까 우리 월드에 와서 좌표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서 최소 단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빗금이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단위가 우리가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 폴리곤 단위인 거죠. 이렇게 3D 물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의 삼각형에 버텍스가 정점이 3개가 있죠.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치고, 자, 정점 쉐이더로 3D 물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폴리곤들의 정점들 위치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거는 픽셀 쉐이더로 넘어가기 위해서 레스터라이저, 그러니까 보관을 합니다. 레스터라이저라고 하는데 레스터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점 쉐이더가 출력하는 정점의 위치를 차례대로 3개씩 모아 삼각형을 만들어야죠. 최소 단위니까. 최소 단위 폴리곤의 형태를 만든 뒤에 그 안에 들어갈 픽셀들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픽셀의 좌표가 있겠죠. 픽셀의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이런 식으로 픽셀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픽셀의 위치를. 그리고 실제로 그 픽셀을 박아주는 거는 픽셀 쉐이더에서 그 위치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정점 쉐이더, 레스터라이저 한 다음에 픽셀 쉐이더 하고 이제 화면에 보여지게 하는 거죠. GPU 프로세스에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세스인데 그 전에는 이제 GPU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번에 텍스트 코디네이터의 사용 시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정점 쉐이더에서 픽셀 쉐이더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정점 위치와 픽셀 위치를 보관하기 위해서 레스터라이저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면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스터라이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픽셀로 찍힌 이렇게 하나의 픽셀을 잘 이렇게 확대하면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사각형 형태의 색칠이 되는 형태로 되잖아요. 그 픽셀 쉐이더의 좌표를 찍어줘서 화면으로 표현을 한다. 그 사이에 우리가 UV를 어떤 오브젝트 메쉬에 UV를 펴서,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UV 안에 삼각형을 그리려면 UV 좌표 안에서 어떤 점들을 UV 좌표 투벡터의 점들을 알아야겠죠. 그 점들을 얻어와서 픽셀 쉐이더로 하는 그거를 이 비율을 구해서 이 UV의 비율을 구해서 실제로 레스터라이즈 할 위치들을
정점 쉐이드에 대입을 하는 게 텍스트 코디네이터의 사용 목적과 시점입니다. 그 타이밍에 들어갑니다. 근데 픽셀 쉐이더를 하기 위해서 레스터라이저와 픽셀 쉐이더를 위해서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코디네이터는 언리얼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예제를 들면 정점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처 UV 좌표의 비율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0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소수점인데 제가 좌표를 표현을 했어요. 0에서 1, 0에서 1의 U, 그러니까 X축이라고 할게요. X축, Y축, X축, Y축을 편하게 우리가 텍스트 코디네이터에서 UV라고 편하게 바꿔서 부릅니다. U가 0에서 1, V가 0에서 1, 이렇게 0에서 1 비율로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점에다가 대입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제가 텍스트 코디네이터 이미지를 이렇게 입혔는데 우리가 한 면에다가 입힌다고 예를 가정하면, 이 플랜에다가 가정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점이 4개라고 치면 이렇게 그 점점에다가 텍스처 매핑을 이제 하는 거죠. 텍스처 매핑을 하면 UV 좌표가 정점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0에서 1 비율로. 자, 왜 0에서 1 비율로 대입을 하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0은 블랙, 1은 화이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색상은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왜 백분율로 0에서 1 비율로 이거를 표현하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면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점이 이렇게 4개가 존재할 거고요. 여기 이미지를 입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런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알기 전에 예측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텍스처 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처가 있고, 이 텍스처 위에 이게 텍스처고 이게 들어갈 오브젝트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러 개의 픽셀로 되어 있는데 대입을, 이 점을 텍스트 코디네이트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점을 그냥 픽셀을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는 각 점, 그러니까 이 정점에 맞춰서 이 픽셀을 계속 레스터라이즈 하는 게 픽셀을 계속 여기다가 뿌려대서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 점이 예를 들어서 X 30, Y 15라고 해볼게요. 좌표상. 근데 이 좌표에다가 이 픽셀을 해당되는 픽셀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될까요? 만약에 이 텍스처 좌표가 512 by 512였는데 1024로 늘린다고 치면 텍스처 좌표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2배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좌표는 사실 X 60에 Y 30이 되겠죠. 그렇죠? 2배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좌표가 되면은 올바르게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채널에 그러니까 이미지의 채널의 비트 수에 상관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 수에 상관이 없게 하려면은 이거를 한 픽셀의 이 픽셀의 개수가 아니라 0에서 1의 절대값 100분율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0.1, 예를 들어서 자개 쪼개면 0.1, 0.2, 0.9, 1.0까지, 여기가 1.0이겠죠? 그 정점과 픽셀 사이의 그 비율로
계산을 해서 여기가 0.5고요. 그쵸? 여기가 반절이니까 0.5, 여기가 1.0, 여기가 0.5. 그쵸? 얘가 0.5가 되겠죠. 이 비율로 구해서 실제 그 픽셀에 이 이미지가 커져도 그 비율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색상을 표현하는 이 텍스트 코디네이터의 UV 값이 0에서 1 비율에 0에서 1 비율의 백분율로 대입이 됩니다. 정점에. 자, 이제 그 0에서 1 이미지를 실제 색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포토샵에서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에 자, 포토샵에서 512 by 512 사이즈의 새 문서를 하나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툴에서 그라데이션 툴을 선택을 하고요. 리니어 그라데이션, 라인 형태의 기본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눌러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그러니까 X축 0에서 1에 표현할 거야. 이게 맞는지 봐봐요.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오케이 하고요. 새로운 텍스처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제가 그리드가 켜져 있는데 그리드가 켜져 있지 않다면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가이드 그리드라는 부분에서 그리드 라인 에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로 제가 512 by 512로 했으니까 256으로 하면 딱 반절 이렇게 십자 중심점에서 이렇게 딱 맞게 픽셀의 크기에 맞게 나오죠. 이게 이 그리드를 컨트롤 다운표로 꺼내면 됩니다. 컨트롤 다운표로 꺼낸 다음에 이게 자동 스냅이 돼요. 이 칸마다. 그래서 여기 대충 여기서 시작점에서 끝에까지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로 완벽한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다시 컨트롤 Z에서 돌리고요. 우리가 잘 됐다는 걸 방법만 확인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텍스트 코디네이터 UV는 두 개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채널은 여기서 보면 RGB에서 RG가 되겠죠? RG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에 하나의 그 0에서 1의 표현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이 백그라운드를 검은색으로 이제 바꿔놓고요. 레이어도 사실 필요 없겠네요. 레이어로 가서 채널로 가서 레드에서 이렇게 좌에서 우로 끝까지 그라데이션을 그려주는 거죠. 실수. 검은색으로 미리 해놓으면 열리지가 않네요. 보이지가 않네요. 레드에서 네 이렇게 해야 보이죠. 화이트에서 자 검정색이라 덮였는데 제가 실수로 먼저 돌렸네요. 하얀색 바탕에서 다시 합니다. 왼쪽에서 좌로 이렇게 그렇죠? 레드를 칠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이 그린은 다시 볼까요? 자, 언열 기준이에요. 이 텍스트 코디네이트 좌표, UV 좌표가 0에서 1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검은색, 아래가 하얀색인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시작점이 위에서 아래로 딱 맞춰서. 자, 그리고 블루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검은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없애고 이 이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주 보던 텍스트 코디네이트 이미지화가 됐죠. 이게 바로 백분율 좌표에서 이렇게 레드만 보면 이렇게 0에서 1의 그 좌표 비율을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게 된 거죠. 자, 레드니까 실제로 보면 빨간색이 되겠죠. 그리고 그린 초록색이 되겠죠. 이 두 가지만 보면은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0점이에요. 자, 여기는 U0, V0 둘 다 00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게 가깝죠. 그리고 점점 여기 아래로 갈수록 우측으로 갈수록 1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점이 갈수록 노란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레드랑 그린을 합치면 둘 다 합치면 노란색이 되잖아요. 옐로우가 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옐로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1, 그러니까 U는 1이고 이쪽으로 오면 위쪽이니까 V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표현이 되고 여긴 반대로 그린, 녹색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보기에는 뭐 아름다운 이미지인데 이런 연유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채널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텍스트 코디네이트고 이게 언리얼에서 픽셀 쉐이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 우리가 언리얼 그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100분율로 표현하는 이유와 색깔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엔진별 텍스트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UV 좌표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래픽스 표준 API가 조금씩 다른데 API는 그래픽 개발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머가 쓰는. 자, 우리가 언리얼에서 좌표가 방금 알아봤듯이 좌측 상단이 00, 그리고 U1, 그리고 V1, 아래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1로. 자, 근데 반대로 3D Max와 유니티가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툴에서는 U는 똑같아요. 좌측이 0이고 우측이 1이에요. 근데 V가 반대로 좌측 하단이 0, 그리고 상단이 1인 거예요. 그래서 V만 언리얼과 유니티의 좌표 기준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X와 오픈GL 많이 들어봤죠. 이 두 개의 라이벌의 API인데 오픈GL은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1990년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 시점이 3D Max와 유니티가 먼저 제 생각에는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차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이렉트 X가 제대로 표현이 그때는 없을 때니까. 그래서 다이렉트 X도 오래됐지만 오픈GL 오래된 툴들은 오픈GL 차용한 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와 3D Max가 오픈GL을 차용을 했어요. 지금 유니티는 뭐 불칸까지 뭐 쓰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지만 시작점이 오픈GL이기 때문에 UV 좌표 기준이 언리얼과, 그러니까 텍스트 코디네이터가 언리얼과 다르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펙트를 하면서 표현되는 것들은 달라지지 않고 대부분 같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기본적인 좌표 기준이 이런 API 툴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진다. 언리얼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언리얼에 제가 좌표 이미지를 0에서 1, 0에서 1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언리얼에서는 오픈GL 기반, 유니티랑 같으니까요. 같이 설명을 할게요. 맥스로. 이런 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언리얼에서는 이렇게 제가 가진 이 이미지 이렇게 칸칸이 나눠진 10개의 칸으로 나눠진 이미지로 이렇게 좌표 눈금자를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0에서 위로 갈수록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측으로 갈수록 1이 되는 거죠. 이게 U, V, 요 오픈GL이고요. 그리고 언리얼에서는 0, 이 U가 1, V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각 툴에서 그 옵셋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텍스트 코디네이터 UV 좌표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맥스 창인데요. 맥스의 플랜에다가 예제 이미지를 입히고 여기서 자, 입혀진 코디네이트를 한번 여기
코디네이트 옵션에서 UV, 그러니까 UV 옵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U를 올려보면 수치를 0에서 조금씩 올려보면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걸,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0에서 1이죠. 자, 그러면 0에서 1로 올리면 V는 하단에서 상단,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0에서 1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맥스에서 유니티랑 같으니까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반대로 언열을 한번 볼게요. 자, 언열의 맥스의 그 옵셋, UV 옵셋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의 계산상을 비슷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MI를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0에서 여기 좌표점이 0에서 1로 가는 거를 볼 수 있죠. 다시 V는 올려보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0에서 1. 방향이 있는 거죠. 이제 0에서 1로 점점 블랙에서 화이트로 그 좌표점의 백분율 비율을 이런 식으로 좌표가 표현된다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텍스트 코디네이터에서 크게 사용되는 그런 타일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UV 매핑을 할 때 타일링 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의 타일이 기본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일링을 0.1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0.1로 줄이면 이렇게 비율이 줄어들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려면 UV, 그러니까 UV의 그 타일링을 비율로 보여주는 거를 좌표 돋보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타일이 1일 때는 1의 크기의 좌표 돋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0.1로 줄였어요. 좌표 돋보기를. 0.1만큼. 가로, 세로 0.1만큼 크기로 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죠? 그럼 그 좌표 돋보기가 비추고 있는 이 부분이 비율로 정점에 다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크게 보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미지지만 예를 들어서 사각 플랜에다가 씌웠다고 생각하고 이 이미지를 씌웠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좌표 돋보기를 0.1 타일링을 0.1만큼 줄여줘서 좌표 돋보기를 이렇게 줄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플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타일 값이 UV 비율에 따라서 크거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 과정을 좌표 돋보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수나 수치를 우리가 보통 타일링을 정수로 주곤 하는데 소수점으로 많이 안 주긴 하죠. 근데 확 줄였을 때, 늘렸을 때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수치를 상식적으로 1에서 2, 3, 4 하면은 그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더 커져 보여야 되지 않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타일링이 커지면 좌표 돋보기가 반대로 더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타일링은 뭐죠? 그러니까 랩이 되는 거예요. 이 텍스처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2배, 3배로 줄여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맥스에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맥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언랩 UVW를 해서 매핑을 에디팅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체커 패턴이라는 부분이 체커가 되어 있는데 픽 텍스처를 눌러서 실제로 비트맵, 스탠다드의 비트맵 이 텍스처를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UVW 에디트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UV 좌표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 플랜에 정점에 대입되는 4개의 UV 좌표, 이걸 이제 0에서 1, 0에서 1 형태의 백분율로 이제 대입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화면으로. 자, 이거를 조금 옆으로 옮길게요. 이거는 일단 지우고, 자, 옆으로 옮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좌표 돋보기가 아까 제가 타일링 예제를 드렸는데 타일링 예제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의 기본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타일링을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 돋보기를 개수를 줄여버리면 보다시피 이렇게 0.1까지 줄이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이 이미지를 확대가 됐구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좌표 돋보기 UV의 비율이 0.1만큼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실제로 이걸 수치를 입력해서 타일링의 수치를 입력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0.1, 0.1, 0.1. 여기는 좌표 기준점이 가운데로 됐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 좌측 상단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타일링을 0.1만큼, 이 크기만큼 줄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인데 4.5, 여기에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4.5. 그리고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5. 네,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타일링을 한 게, 요게 방금 봤던 요 부분을 이렇게 0.1배로 줄어든 게, 우리가 매핑된 이 오브젝트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이 확대된 것처럼 오해하곤 하죠. 사실은 타일링 수치로 인해서 좌표 돋보기가 줄어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UV의 비율, 0에서 1의 그 백분율의 비율의 정점을 대입해서 타일링을 수치를 왔다 갔다 해보면 크거나 작게 보이게 되는 거죠. 좌표 돋보기가. 자, 그 다음에는 UV 옵셋, 그러니까 좌표 이동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좌표 돋보기가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옵셋 값이 0, 이제 제자리에서 0.2만큼 더해주면 이 좌표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맥스에 와서 똑같이 좌표를 값을 0.2만큼 옮겨줄게요. 이렇게 이 좌에서 우측으로 옮겨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가. 근데 사실은 좌에서 우로 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좌표 돋보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그 클램핑, 자동으로 UV 미리 보기가 에디터 창에서는 클램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에디트 UVW 메뉴 중에서 여기 옵션에서 프리퍼런스를 열어보시면 여기 하단에 디스플레이 프리퍼런스에 타일 비트맵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타일링으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체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미 이거는 타일링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타일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체크를 하고, 이 타일링에 밝기가 있어요. 밝기. 그러니까 타일링인지 아닌지 이거 UV로 이동하다 보면은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타일링의 밝기를 낮추는 게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타일링이 돼 있다고 유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체크를 한 거예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좌표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로 할게요. 잘 보이게. 자, 좌표 이동이 0.2만큼, U가 0.2만큼, 여기서는 이제 2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2칸만큼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거죠. 우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측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좌측 여기 결과 내용을 보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갔을 때 실제로 플랜에서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좌표 돋보기를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돋보기는 좌측으로 이동을 한 거죠. 0.2만큼. 그렇죠? 이렇게. 그죠? 그럼 좌표 돋보기가 이쪽으로 이동한 만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0.2인 거예요.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여지는 거는 이 옵셋을 올렸을 때 이게 패닝이 그러니까 좌표가 텍스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원리, 좌표 돋보기가 실제로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좌표는 좌측으로 움직였다는 거. 반대로 우측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봤을 때 결과 내용은 좌측으로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좌표 돋보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좌표 돋보기의 타일링 값, 옵셋 값을 만져서 나온 결과 값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텍스트 코디네이터, 텍스트 좌표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UV 옵셋과 타일링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타일링을 하면 우리 좌표 돋보기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줄어든 만큼 옵셋 값이 이제 줄어든 만큼 대입해서 움직이겠죠. 그쵸? 타일링을 똑같이 0.1로 줄여보고 UV 옵셋 값을 이만큼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언리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리얼에서 먼저 타일링을 0.1만큼 UV 좌측 그러니까 가로 세로 0.1만큼 줄였더니 좌표 돋보기가 아마 이렇게 존재할 거고 지금 이거는 정점의 버텍스에 대응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겠죠. 이 부분이. 자, 좌표 돋보기는 이렇게 작아졌어요. 지금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 정점까지 보이니까. 자, 똑같이 UV 옵셋을 우리 원래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0.1, 0.2 한 칸씩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맞춰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놓고 타일링을 0.1, 0.1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실제로 좌표 돋보기는 이만큼 줄었는데 0.1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표 돋보기가 비율이 이렇게 줄어든 만큼 그 비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0.1을. 그래서 여기서는 10배인 0.1로 10분의 1로 줄였으니까 10배로 옵셋을 줘야 한 칸씩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자, 다시 이걸 맥스에서 표현을 확인해 보면 자, 이거를 0.1만큼 줄였어요. 줄였고 이만큼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좌표 돋보기의 비율 자체가 10분의 1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동도 10분의 1배, 그러니까 10배로 해줘야 이렇게 한 칸. 이게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칸 이렇게. 그래서 0.2만큼 이동을 하면 여기 A03번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타일링이 배율, 크기에 관계가 있고 옵셋은 add나 subtract,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서 좌표 돋보기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일링은 크기, 타일의 크기, 그리고 옵셋은 이동값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UV, 그러니까 텍스처 좌표에 대한 멀티플라이나 add나 subtract,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좌표 이동과 타일링 크기를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언열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 텍스처를 꾸긴다고 속칭 표현을 하는데 플로우 맵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알아봤듯이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이런 좌표점, 그러니까 이 픽셀로 이루어지는 이 픽셀 점을 정점에 0과 1의 그 비율로 대입을 하면서 흑백으로 표현했는데 거기다가 다른 예를 들어서 0.1이나 뭐 다른 회색이나 하얀색을 점마다 더 섞게 되면 좌표가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곡된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 기능이 0에서 1 마스크의 비율, 그러니까 RG, 즉 UV의 비율에 더하거나, 그러니까 더 하얗게 만들거나 이 픽셀 하나의 점을 더 어둡게, 더 블랙으로 빼서 수치로 보여주는 거를 UV에서 이제 텍스처라이즈에서 픽셀 쉐이더로 적용을 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플로우 맵 기능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 UV 좌표를 수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좌표에다가 이 크기만한 텍스처를 구겨 볼게요. 그러니까 플로우 맵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자, 플로우 맵으로 꾸기려면 그 전에 밑바탕이 돼야 되는 지식이 있는데 쉽습니다. 지금 UV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0에서 1 좌표, 0에서 1 좌표만큼 이렇게 제가 그리드를 촘촘하게 했는데 이 픽셀이 여기다 이제 꽂아진다고 픽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0에서 1 좌표를 그대로 쭈루루룩 표현하기 위해서 0에서 1 좌표를 그 위치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0.1, 0.2, 0.3 이런 식으로 그 좌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0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꽂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G도 마찬가지로 V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쭈루룩 위에서 아래로 쭈루룩 꽂히게 되는 거죠. 어떤 이미지가 오면 이렇게 플랜 형태, 그러니까 딱 펴지는 그대로의 형태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정점에 대입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0에서 1이 아니라 1에서 0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본적인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그 레스터라이즈에서 픽셀 쉐이더로 표현하는 느낌을 알아야 여기다가 어떤 텍스처를 꾸겨 넣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예측을 하기가 편하겠죠. 자, 언리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예제로 넣었던 내용인데요. 요 내용에서 요 내용은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이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 제가 이동값은 여기 이제 옵셋은 더하거나 빼서 좌표를 U나 V축으로 계속 움직여서 보는 게 이동값에 의미한다고 했고, 타일링은 곱해서 멀티플라이 해서 배율을 조절하는 거죠.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같은데 이제 곱하기가 싸니까.
자, 이렇게 한번 예제로 꾸며 놓은 거고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죠. 자, 마스크 컴포넌트로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UV 두 개의 값들이 섞여서 투벡터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를 마스크를 하나만 빼볼게요. 자, 하나 빼고 컨트롤 C, V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를 빼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포토샵 레이어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0에서 1의 좌표값, 0에서 1의 좌표값이 각각 UV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자, 이렇게 어펜드 벡터는 채널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어펜드 할수록 채널은 두 개, 채널은 세 개, 채널 네 개까지 늘어나게 되죠. 자, 분리된 채널을 쌓는 거예요. 그럼 이게 RG 즉 UV가 되는 거죠. 이게 U고요. 이게 V죠. 그렇죠? 치우고 자, 이 형태를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렇죠? 근데 텍스트 코디네이터 여기다 바로 꽂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나눠서 보기 위해서 한번 나눴고 다시 합쳐서 보는 거죠. 그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0, 1, 0, 여기 이제 표현이 안 되는데 02, 03, 04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꽂는 거나 이렇게 꽂는 거나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서 나눠서 본 거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에서 1을 바꿔 볼게요. 자, 1-로 이 값을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반전. 어떻게 됐죠? 여기가 0이고 1이니까 이렇게 가던 게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좌표점이 똑같이 0에서 1로 이렇게 가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만져서 우리가 표현되는 텍스처 이미지를 구긴다는 표현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검정 부분에서 하얀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1이 되잖아요. 그 1 부분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검정 부분, 하얀 부분, 1인 부분에서 큰 점을 하나 찍는다면 그 픽셀은 표현이 0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0인 부분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만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 밑에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요걸로 크게 볼게요. 자, 요렇게 있죠? 너무 큰가? 네, 이 정도 크기로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G값을 한번 반전해 볼까요? 자, G값을 V값이죠? 0에서 1인데 밑에서 1에서 0으로 반전시켜서 적용을 해서 한번 보면 어떻게 됐죠? 뒤집어졌죠. 그쵸? 0에서 원래는 여기 이 좌표점이 기준이에요. 0에서 1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가 0이고 1로 뒤집어졌죠? 자, 이것처럼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각 채널 UV의 그 좌표점, 느려진 좌표점의 배치가 된 거예요. 배치가. 이렇게 픽셀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된 건데 그 순서를 수치로 표현된 거예요. 수치로. 좌표로 0에서 1 수치인데 그 수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의 좌표가 0.1인데 여기가 0.1인데 이 색상을 만약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긴 1이 되잖아요. 그러면 1의 좌표가 여기로 와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플로우맵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이게 0.3이라고 할게요. 이게 0.3 이게 0.3이라고 하면 여기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자, 다시 돌려놓고 이거를 언리얼에서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테스트 한 거니까 위쪽으로 좀 빼주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요런 텍스처가 있습니다. 요런 텍스처. 보다시피 제가 0.1 크기, 0.1배의 크기의 텍스처를 찍어 둔 거고요. RG로, 그러니까 즉 UV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강 채널 하나, 초록 채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채널을 색상으로 칠해 두었습니다. 자, 이 텍스처를 아까 우리가 나눠 본 것처럼 이렇게 나눠 볼게요. 이 뒤에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보기 위해서 패닝과 타임 스피드를 넣어 놓은 거예요. 파라미터 값으로. 지금은 멈춰 있으니까 자, RG로 나눠 보면 당연히 R은 요것만 표현이 되고 G는 요것만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add를 할게요. add.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가져왔는데 요 기본적인 요 부분 건들지 않은 순수한 텍스처 좌표 0에서 1, 0에서 1 이를 add를 해주는 거예요. add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랑 add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게 잘 보기 위해서 원래 1배로 놓을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 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하얀 점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서 나온 값이 이제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그러니까 좌표점을 변이시키는 거죠. 변이시켜서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결과로 보면 변화가 없죠. 1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치값을 1을 주면 어떻게 되죠? 변화가 없죠. 1이니까. 자, 여기다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복 타일링이 되니까 변화가 없죠. 제가 살짝 그래서 수치를 낮게 주는 거예요. 수치를 여기다가 더해주는 그 좌표 수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색깔이 아니라 좌표 수치라고 표현을 할게요. 좌표 수치를 1이면은 여기서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0.1이라고 치면 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1.1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이 좌표점이 0.1이라고 하면 이 회색 부분이 제가 1을 더하면은 1.1이 되죠. 그러면 1.1이 되면 좌표는 변화가 없죠. 이거는 돌려놓고 해볼까요? 이게 아니라 1이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1.1. 자, 여기서 볼게요. 옵셋이 1이면 변화가 없죠. 타일링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1이면 변화가 없는데 0.9, 1, 1.1이 되면 이게 한 칸이 앞으로 오겠죠. 그렇죠? 1.1이 돼야 한 칸이 앞으로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1이어서 그러니까 1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데 여기다가 0.1을 더하면 여기가 밝기가 수치가 0.2만큼 밝아지겠죠? 그러면 얘는 표현이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0.4 그러니까 A03이 여기도 하나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해볼게요. 볼게요. 여기서 자 보다시피 이렇게 A03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좌표 기준점으로 보면 제가 기존에다가 여기 0이 있는데 0.1, 0.2 그러니까 이 좌표를 색상을 수치를 여기다 칠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상은 우리가 텍스트 코디네이터에서 0에서 1을 그리는데 그 좌표 지점을 여기다 똑같이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맥스에서 똑같이 표현하면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거 타일링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좌표 저 위치만 생각하죠. 이게 이제 0.2에 해당하는 회색이라고 생각할게요. 회색 수치. 회색 수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 회색 수치가 얘를 가리키는 건데, 그 회색 수치를 여기에다도 칠해주니까 얘가 똑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0.3.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U 채널이고요. U. 얘는 이제 V잖아요. V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0, 0.1, 0.2. 0.2의 색상을 여기다도 칠하니까 같이 보이죠. 그쵸? 똑같은 게. 다시 돌려볼게요. 이거를 끊고 보면은, 네, 여기는 C01이 아니라 원래 이 색상인데, 이거를 연결해보면, 여기 있는 색상 좌표, 그러니까 그 수치가 여기에도 수치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 코디네이터 이제 픽셀을 뿌려댈 때는 이거를 같은 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원리가 플로우 맵의 기능의 원리고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스피드를 줘서 움직여 볼게요. 이걸 일단 저장을 해서 MI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볼게요. 스피드는 1 정도 줄 거고요. 움직일 수 있게. 보다시피 이 좌표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움직이는데 이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 넣어준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각 UV를 변이를 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세게 줘볼까요? 자, 0.2. 여기서 줄게요.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원본 마스터 매터리얼이 변형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파라미터로 빼서 플로우 약자로 쓰겠네요. 리스트라고 할게요. 를 같이 넣어서 저장을 해서 한번 여기다가 파라미터 값을 추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네요. 나왔고, 자, 플로우 값이 지금, 그러니까 디스트 값, 꾸기는 값이 0.1이면, 기본 여기다 넣었죠? 이 이미지가. 이 이미지가 한 칸 앞에 있고, 여기는 한 칸 밑에 있는데, 이 이미지가 지금 0.1이면 기존에 있던 거에 0.1을 더하게 되니까 0.2가 되겠죠. 이 위치가 0.1이에요. 여기가 0.1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0.1을 더 더하니까 0.2가 된 거죠. 0, 0.1, 0.2에 같은 색상을 수치를 넣었기 때문에 좌표점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0.1로 해볼게요. 그럼 0.2만큼 하면 0, 0.1, 0.2, 0.3 이 부분을 이 좌표 내가 텍스처를 변이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보면 0.3 여기 내용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내용이 여기 보이고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0, 0.1, 0.2, 0.3 더해진 좌표 수치가 UV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UV를 좌표 수치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변이를 해서 그게 플로우 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좌표점이 예를 들어서 1까지 한번 줘볼까요? 이거를 여기다 가져오려면 얼마를 줘야 되죠? 0.9. 왜냐면 0, 1, 2, 3, 4, 0으로 시작하니까 여기가 바깥이 1이겠죠. 여기 바깥이 다시 오는 게 1이겠죠. 그래서 0.9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래서 0.9를 주면 이 J10이 여기에 와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J10이 아니라 이 칸이 한 칸이 더 가니까 0.8이 되겠네요. 0.8이면 여기, 그쵸? 0.9가 되죠? 0.1의 수치였으니까 여기, 그쵸? 그리고 얘는 여기를 표현하게 되죠. 그쵸?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텍스처를 바꿔볼게요. 텍스처가 제가 그냥 RG를 만약에 나누지 않고 그냥 하얀색으로 다 표현을 해버리면 이거를 여기다가 MI에다가 또 파라미터로 변환해서 플로 텍스처를 바꿔서 껴 넣어볼게요. 그러면 보다시피 지금 제가 0.8 했죠? 0.9 하면 수치가 여기 0.9, 0.9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구길 때 중요한 게 그 0에서 1, 그러니까 블랙에서 화이트의 좌표 수치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각각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2D 좌표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텍스처가 2D이기 때문에 U와 V에 대해서 각각 따로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U와 V를 둘 다 충족해주는 플로우 맵인 노멀 맵으로 플로우를 꾸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멀 맵으로 많이 하고요. 사실은 노멀 맵을 편의상 노멀 맵으로 많이 하고요. 흑백 텍스처로도 많이 하죠. 만약에 이런 구 형태의 노멀 맵이 있다고 치면 R과 G, 그러니까 U와 V의 채널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시 살펴볼 건데 만약에 이게 노멀 맵이 아니라 R과 G가 아니라 제가 한 부분처럼 그냥 텍스처가 하얗게 돼 있다면 R을 봐도 1이 될 테고 G를 봐도 수치가 1이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 부분을 테스트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값이 있는데 이 텍스처는 그냥 흑백으로만 된 텍스처예요. 알파는 따로 없고요. 이 텍스처를 똑같이 노멀 맵으로 변환한 게 요거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RG로 빼는 이유 이제 알겠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RGBA까지 채널을 가질 수 있는데 RG로 빼는 이유는 텍스트 코디네이터가 XY, 즉 UV의 2D 좌표이기 때문에 2D 좌표에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각각 U와 V의 변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RG로 두 가지로 빼는 거예요. 자, 좌표점 수치를 변이를 하려면 각각 보는 게 좋겠죠? R과 G로 또 빼봤습니다. 이렇게. R과 G로 뺐더니 똑같죠? 그럼 예를 들어서 텍스처 코디네이터는 0에서 1로 대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R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만 그냥 다짜고짜 R만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죠? 완전 엉망이 되죠.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 여기가 1이죠. 가운데가 1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점에서는 좌표점에서는 이게 여기 가운데로 표현이 되고요. 0, 그러니까 블랙. U에서 블랙이 여기서 표현이 되겠죠. 블랙에서. 그렇죠? 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 안쪽이 저 색깔인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R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넣은 거랑 같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R만 넣었는데 두 개를 어펜드한 값을 넣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포토샵에서 한 것처럼 1과 1이 둘 다 1과 1이면 어떻게 되죠? 노란색에 가깝게 되죠. 그죠? 노란색에 가깝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표현된 거예요. 그 색상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란색에 가깝게 표현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둘 다 1이기 때문에 좌표점이 한쪽으로 밀어지게 되겠죠. 한쪽으로, 대각선으로.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 여기다 멀티플라이를 해서
한번 텍스트 코디네이터 변이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냥 좌표점은 이거는 완전히 변경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좌우를 바꾼 것처럼 이렇게 아예 좌표점이 변경이 된 거고요. add나 subtract 빼기를 해서 하나의 어떤 부분의 좌표점을 어둡게 하거나 밝은 좌표점으로 수치를 변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subtract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add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subtract보다 연산의 이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add를 많이 씁니다. 자, subtract를 했더니 이게 그럼 0.1이면 되게 약해지겠죠. 보다시피 대각선 안쪽으로 밀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U, 그러니까 U가 0.1, 그러니까 0.1만큼 밀리잖아요. 이쪽으로. 밀리죠? 그쵸? 0에서 1이니까. subtract 했으니까 반대로 밀리겠네요? 밀리겠죠? 좌표 돋보기가 이쪽으로 밀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표 돋보기가 이렇게 밀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A02를 예를 들게요. add로 표현을 할까요? 네, 일단은, 밀림의 좌표 돋보기가 이쪽으로 가면, 그리고 위쪽으로 한 칸 한 칸씩 갔다고 생각할게요. 예로 하는 게 낫겠네요. C3. 한 칸 한 칸. 그건 B02가 되잖아요. 그쵸? B02 이만큼 색상이 표현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C03에서 어디로 이동했죠? 대각선으로 이동했죠. B02로. 여기서도 이렇게 한 칸 한 칸 가면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흑백 텍스처로 넣었을 때는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노멀 맵으로 뽑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을 노멀 맵으로 뽑아서 각각의 RG를 한번 살펴볼게요. 각각의 RG를. 자, R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반절 나눠서 음영이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는 블랙이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G는 위쪽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제가 노멀 맵을 추출을 할 때,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추출을, 그러니까 구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라데이션 구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반전시킬 수도 있고, 반전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RG로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 이 두 가지 레드와, 그린을 섞어보니까 이런 색상이 나오죠. 그쵸? 요것만 한번 넣어볼까요? 요것만. 자, 요것만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기. 합치지 않고, U만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G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또 알겠지만 사인처럼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면 이제 구 형태가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안쪽으로 밀리는 형태가 되죠.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밀리는, 지금 서브트랙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드티브를 한번 해볼게요. 애드티브를 하면 표현이 반대로 표현이 이렇게 볼록하게 앞쪽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그냥 이 수치를 꽂았을 때처럼 수치가 너무 높아버리면, 한번 0.5까지 올려볼게요. 높아버리면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많이 망가지죠. 1 정도 줘보면 이게 그냥 이걸 그대로 꽂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바깥쪽이 이제 0 부분이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수치를 0.1만큼 조심스럽게 다뤄보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똑같이. 각각 UV 채널에 애들을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쵸? 애들을 따로따로. 그럼 그 결과값을 알 수 있겠죠. 이 좌표점이. 그러면 보다시피 요렇게 요런 좌표점을 갖게 돼요. 좌표 수치를. 그리고 따로따로.
네, 이렇게 수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 형태의 그러니까 구 형태의 U 채널을 보면 이렇게 여기가 어두운 쪽이고 여기가 밝은 쪽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9를 벗어난 나머지는 원래 가지고 있는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0에서 1 좌표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고, G를 보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수치를 살짝 낮게도 줘볼게요. 그냥 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멀티플라이 0.1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일링이 이제 0.1이 되는 거죠. 애드 하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애드 하기 전에 여기다 해줘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수치가 되는 거죠. 방금 한 건 타일링이 된 거고, div에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곱해버렸네요. 살짝만 더 해줘야 되는데 0.1만큼. 그러면 이게 R 채널은 그러니까 V만 여기 0에서 1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이렇게 이 V 쪽은 표현을 하지 않고 R만 넣었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이 어펜드 돼서 0.1을 곱해서 더한 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자. 0.1인데. 자,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가 되는데, 그냥 꽂아도 원래 이렇게 돼요. 원래 그냥 R을 꽂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형태의, 0.1만큼 저 노멀 텍스처에서 U를 같은 6끼리 살짝 더했더니 이렇게 구 형태의 느낌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가로의 형태에서 원래 텍스트 코디네이터 그냥 꽂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형태에서 0.1을 곱해서 넣어줬더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가 되면 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 형태가 구성이 돼서 RG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다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일단 지우고요. 자, 흑백으로 플로어맵을 꾸길 때는 RG가 대각선 한쪽으로 그러니까 대각선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한 축으로 밀린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디스트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플로어맵을 노멀맵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게 RG 각각 RG의 각각의 R맞게 R은 이만큼 볼록하게 만들고 G는 이만큼 볼록하게 만들어서 그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비율 수치를 딱 맞게 해서 구 형태로 이렇게 꾸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랑 흑백으로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부터 구겨지는 형태의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구 형태로 하면은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대각선 위쪽으로 가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것도 볼록한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애매한 형태로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의문점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UV 텍스트 코디네이트는 두 개의 채널이 필요한데 노멀 웹은 세 개의 채널이잖아요. RG, B. 그럼 RG만 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 마스크 RG를 대입해서
가져가잖아요. 그쵸? 처음 애초에 RG만 채널을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RG만 채널을 구성해서 가져가면 정확하죠. 네. 정확한데 여기서는 이제 RG만 쓰고 B는 쓰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가 포토샵에서 한번 봤듯이 B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B를 한번 하얀색으로 칠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 맵이 되죠. 그쵸? 우리가 이제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얘는 좌우의 그림자, 얘는 위아래의 그림자, 얘는 실제로 높이값의 그림자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텍스트 코디네이트가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게 있으면 노멀 맵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사실 플로우 맵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언리얼 레퍼런스 페이지에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포토샵 생성 플로우 맵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포토샵의 필터를 여기서 받아야 돼요. 주는 필터를 줘서 이런 릭파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눌러서 막 이렇게 비벼서 RG만 이렇게 추출해서 만들어서 텍스처를 구겨볼 수 있어요. 예, 물론 이 방법이 좋죠.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일단 포토샵 필터를 까는 거는 둘째치고 이거를 내가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눌러서 비비거나 해야 돼요. 툴로.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뭐 섞거나 펼치거나 줄이거나 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인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예전에 썼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섞인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의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계가 있어서. 자, 이런 거를 제가 전에 이제 많이 알려드렸지만 노멀 맵으로 변환하는 건 쉽게 변환할 수 있죠. 흑백 텍스처는 우리가 쉽게 그려볼 수 있죠. 쉽게 그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변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RG를 이렇게 그리지 못하고 비비는 걸로 이런 형태를 만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노멀 맵을 만들고 RG를 꺼내다 쓰는 작업이 훨씬 빠르고 이익인 거죠. 그래서 원리상으로는 텍스처 코디네이터 UV를 채널 더하거나 빼서 좌표 변이를 해서 그 부분을 두 개의 채널을 대비해 주는 게 정석이고 그거를 두 개의 채널로 만들면 좋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다는 거. 자, 이렇게 노멀 텍스처로 구 형태나 내가 원하는 구겨지는 형태가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는 노멀 맵으로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이런 맵들로 하게 되면은 저도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은 타일링 되는 뭐 물 흐름이라든지 알 수 없는 형태감에서 전체적인 매핑을 해서 이렇게 부분적인 매핑이 아니라 부분적인 꼴렁임이 아니라 전체적인 꼴렁임을 줬을 때는 흑백으로 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단지 이렇게 UV의 좌표 변이 색깔의 수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UV에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노멀 맵에서 마스크 맵을 빼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멀 맵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여태까지 텍스트 코디네이트, UV의 타일링, 옵셋, 플로우 맵 그걸 이용해서 플로우 맵이 왜 그렇게 표현되는지 UV의 색깔,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된 0에서 1의 수치로 표현된 값들을 섞어서 플로우 맵 기능까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램프 기능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떤 그러니까 버텍스의 우리 픽셀 쉐이더를 비율을 그리고 UV의 좌표 기준점을 이용해서
재질에 씌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재질에 씌울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부러 10칸짜리 다양한 무지개 색상을 배열을 하고 10개짜리 색상을 10가지 색상을 좌표를 이동하면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줬는데, 자,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제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10개의 그라데이션을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좌표점이 U, 그러니까 R,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게 U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V고, 자, U를 제가 V는 1만큼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R을 수치를 완전 줄여서 그냥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0의 수치로 비율. 그러니까 0으로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면 빨간색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0에서 1이니까 이게 0이 되죠. 0에서 0으로 해놓고 그거를 UV 좌표를 이동을 시켜서 다른 색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재질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이 내용은 우리가 Q&A에서 한번 배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텍스트 코디네이트에서 이 UV를 재구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텍스처는 끊기 전에 제가 이런 형태의 텍스처를 만들어 뒀죠. 이 텍스처를 가지고 와서 그냥 꽂으면 그냥 똑같이 1대1이기 때문에 비율이 똑같이 되고요. 여기서 쟤는 마스크는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고, 그쵸? V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U는 수치를 한번 줘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2를 누르고 하면 2벡터가 나오는데 2벡터의 수치를 여기다 그냥 넣어볼게요. UV에다. 그러면 이 UV는 0에서 0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 0에서 0. 여기 지금 뭐 색깔이 보이시죠? 요 부분. 0에서 0을 표현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색상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색상을 이렇게 그냥 보여지게 되는 거죠. 좌표점이. 그냥 그 좌표점이 0.1배도 아니고 0이기 때문에 다 한 가지밖에 안 보이죠. 자, 보라색이 보이는데 0.1, 0.1 보라색이 0.1, 0.1이면 여기 같아요. 네. 0이 여기니까 이게 지금 표현이 되다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R만, 그러니까 즉 U축, 세로 말고 가로축만 이렇게 한 지점을 아예 좌표 돋보기를 줄여서 이동을 시켜보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좌표 돋보기를 줄여보고 이동도 해봤죠. 그래서 요건 그대로 오는데, 그쵸? 여기서 U는 수치로 표현돼서 한 지점, 이렇게 한 지점만 표현이 되는 거죠. V는 다 표현이 되고 제가 수치를 입력하는 그 지점으로 가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스텝 X로 제가 뭐 이렇게 꾸며봤는데 이게 0이면 이 텍스처에서 0이 어디죠? 자, 요것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옆에다가 일단은 얘를 하나 카피를 해서 옆에다가 적용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형태가 좋겠네요. 일단 박스를 한번 보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텍스처는 두 번째가 되겠죠?
0인데, 저장을 안 했구나.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을 해서 요걸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0이면, 자, 이 램프 텍스처도 MI로 하나 만들어서 써야겠죠? MI가 있네요. 자, 램프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수치로 요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텍스처를 보면은 0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거든요, 0이. 0인데 지금 여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0이니까 0.1로 하면 0.1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쵸? .1, 0.2. 네, 이렇게. 한 칸씩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띄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들이 이렇게 3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하나 큐브를 하나 카피를 또 해와야겠네요. 다시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이거는 좌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한 칸 한 칸씩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원래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요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램프 기능의 원리는 Y축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V축은 그대로 두고, U축을 제가 수치로 직접 지정을 해서 위치를 변경시켜서 이 색상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일 수치로 그냥 직접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V는 0에서 1을 대입을 원래대로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자, 요렇게 했던 거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텍스처를 90도, 그러니까 90도를 바꾼 게 아니라 U를 V처럼 돌려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초에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죠. 요거를 돌려봤죠. 그쵸? 요거를 1-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죠. 그쵸? 이거를 반전시켜서 0에서 1이 아니라 1에서 0으로도 돌려봤지만, 그쵸? 이렇게 돌려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저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돌려봤죠. 네, 이렇게 돌려볼 수 있죠. 이제 제가 G로 하니까 어떻게 됐죠? 원래 이 이미지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됐죠. 가로로. 이건 원래 XR이 돼야 되잖아요. 채널이. 그럼 이게 원래 이미지인데 이거를 돌려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G로 속여서, 그럼 0과 1이 이렇게 되던 게 90도로 꺾여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텍스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축을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거죠. 이걸 다시 지우고, 이거는 다시 지우고 원래대로 꽂아 놓겠습니다. 밑에 이제 제가 구성한 내용이 있는데, 자, 아까 한 것처럼 텍스트 코디네이터 U와 V, 그러니까 R과 G를 바꿔봤어요. 그냥 채널을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되죠? 바꿔서 이게 어펜드는 순서에 따라 스택이 쌓여요. 그러니까 여기다 먼저 넣은 게 R이에요. R, A가 R, 그 다음에 뒤에 넣은 게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은 이렇게 뒤집어서 넣었고, 그렇죠? 뒤집어서 넣으면은 아까 한 것처럼 이게 R이 되면은 꺾여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가로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어요.
가로로 꺾이는 거를 세로로 우리가 이제 텍스처를 이렇게 표현한 거를 자, 제가 처음 텍스처는 이거였죠. 아예 확실하게 내가 Y축은 이렇게 표현하고 X축은 내가 이동을 해서 그 값을 가져가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텍스처가 있어요. 그쵸? 누운 텍스처가 있어요. 그쵸? 누운 텍스처가 있고 요거를 돌려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R 채널을 G로 이렇게 0에서 1로 재구성해서 UV의 비율을 재구성해서 넣어서 눕혀 있는 거를 여기다가 최종에다가 넣어 볼게요. 분명히 저희가 텍스처가 눕혀 있는데 R 그러니까 V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0에서 1로 위에서 아래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거를 여기다 넣었더니 그렇게 꺾이는 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텍스처가 이렇게 누운 건데 한번 요거를 지우고 요거는 텍스처가 세로로 세운 거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를 이렇게로 바꿨으니까 이게 0에서 1이 0에서 1로 위아래로 90도로 꺾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겠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바꿔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얘는 이렇게 되는 애를 여기다 넣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얘도 저장해서 보면은 자 이런 형태로 색상을 이걸 적용을 여기다 안 했네요. 이거를 적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색상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색상을 꾸며 놓으면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용된 거는 위에서 표현했던 거.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배치, 0에서 1의 배치를 위에서 아래로 바꿔서 U에다 넣어주고 V는 수치로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서 위에서 아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좌우로 표현이 되죠. 원래대로 표현을 하면 자, 원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대로라는 표현은 여기 이제 G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R이 여기로 들어가야 맞죠. 원래는 그대로 나오겠죠.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좀 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이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우리가 여기에 사용되는 텍스처는 이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위아래로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 코디네이트 그 텍스처 좌표의 배치 순서를 바꿔볼 수 있는 거죠. 0에서 1을 이렇게 돌려서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처 코디네이트에 픽셀이 배치되는 좌표점을 우리가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한 텍스트 코디네이트에서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플로우 맵 기능 꾸긴다라는 표현과 아니면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램프 기능을 써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0에서 1의 그 비율을 좌표의 배치 기율, 픽셀이 배치될 좌표를 우리가 텍스트 코디네이터에서 구성한다는 걸 알았고 그거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0에서 1의 UV의 배치를 바꿔볼 수도 있고 플로우 맵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볼 수도 있다. 부분. 그 부분은 플로우 맵은 노멀 맵으로 하는 걸 추천드린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펙트를 하면서 플로우 맵을 구겨서 어떤 형태를 표현할 때 훨씬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내용은 비단 언리얼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니티에서도 고급 쉐이딩 언어를 써서 쓸 수도 있고요. 유니티에도 이미 노드 기반으로 재질을 짤 수 있으니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하시던 언리얼을 하시던 어떤 엔진을 하던 기본적인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비율과 그리고 이 배치되는 내용을 알면 충분히 플로우 맵과 램프 기능을 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